안녕하세요, 미니파파입니다.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재빨리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종목 발굴 노하우를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영상이에요.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종목 발굴을 할 때 사용하는 노하우고,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들이나 어떤 수치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재해석하셔도 되고,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응용하시면서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는 것도 좋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게 막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고 어떤 개념 정리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, 제 영상을 보시고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건 각자가 알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재무제표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복잡한 수치가 나오고 계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지레 겁먹고 또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,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초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용이 너무 쉽다거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ROE입니다. ROE. 벌써부터 짜증이 밀려오죠. 한국말도 아니고 ROE라니.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생소하다고 생각했던 이 ROE에 대한 용어를 오늘 이후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먼저 개념 정리부터 들어갈게요. 이 ROE는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말해요. 한국말로 풀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? 이게 다 한자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이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해요.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아리송하시죠? 자본이라는 게 나오고 이익이란 단어는 알겠는데 작고 따로국밥처럼 이게 뭉쳐지지가 않죠. 자, 더 쉽게 들어가 봅니다. 자,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영업이익률은 이 매출에 대한 이익을 말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한 달 커피 매출이 1,000만 원인데 이것저것 다 빼고 영업이익이 300만 원이다. 그럼 영업이익률이 30%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?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? 이렇게 영업이익률은 매출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나타내는 지표인데, 이 ROE, 즉 자기자본 이익률을 구할 때는 매출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자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. 이 매출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. 그럼 자기자본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? 자,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커피숍을 차리는데 내 돈 1억과 빌린 돈 5천만 원이 있어요. 그럼 1억 5천만 원으로 커피숍을 차린 거잖아요. 우리가 보통 내 자산은 얼마야? 이럴 때 자산은 내 돈과 빌린 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자산이 아닌 이 ROE에서 말하는 자기 자본이란 건 뭐냐? 이 자산에서 빌린 돈, 즉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. 정리해 보면 커피숍을 차릴 때 내 돈 1억과 빌린 돈 5천만 원을 합쳐서 자산이 1억 5천인데, 여기서 자기 자본을 구할 때는 이 자산에서 빌린 돈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 커피숍을 차릴 때의 자기 자본은 1억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자산과 자기 자본의 차이를 조금 아셨죠?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. 혹시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살짝 앞으로 가셨다가 다시 듣고 오셔도 돼요. 이 영상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전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가? 이런 생각 마시고 부담 없이 갔다 오셔도 돼요. 자, 그럼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ROE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했잖아요. 이 커피숍의 커피 매출과 상관없이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이익을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.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
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. 이전 영상에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영상 다시 시청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확 머릿속에 와닿을 수 있어요. 그럼 영업이익이 300만 원인데 이 금융비용, 이자를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20만 원을 뺀 비용 280만 원이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. 그럼 ROE를 계산하는 식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순이익 280만 원을 1억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한 달 자기 자본 이익률, 즉 ROE가 나오는 거겠죠. 자,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암산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오셨을 거예요. 2.8%가 나오죠. 1억으로 순이익 280만 원을 벌었으니 2.8이 맞죠. 자, 그럼 이 순이익 280만 원을 1년 동안 꾸준히 이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커피숍의 1년 ROE를 따져보면 한 달 ROE가 2.8%가 나오니까 곱하기 12를 해주면 이 커피숍의 ROE는 33.6%가 나오는 거예요. 자기 자본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순이익 3,36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럼 이 커피숍의 1년 ROE 33.6%가 높은 수치인지 낮은 수치인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. 삼성전자의 ROE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의 ROE를 보면 2017년도에 21%가 나오고 2018년도에 16%, 2019년도에 8%, ROE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잘 나올 때는 보통 ROE가 20% 정도 나오죠. 또 다른 기업을 한번 볼까요? 우리나라 플랫폼 대표 기업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. 네이버를 보면 ROE가 2017년도에 25%, 2018년도에 21%, 2019년도에 21%가 나오죠.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ROE를 한번 보세요. 해가 거듭할수록 ROE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에요. 2017년도에 2%에서 2019년도에 19%로 수치가 높아졌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123%라는 ROE를 기록하고 있어요.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? 여러분,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대박을 맞은 시젠입니다. 이 시젠이란 기업이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이 ROE 수치가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가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?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서 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ROE가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테고, 그럼 이 대표적인 기업들 말고 어느 정도 ROE가 형성이 돼야 좋은 것인지,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. 저는 이 ROE가 15%에서 25% 정도면 아주 양호한 ROE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ROE의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준을 정하셔도 돼요. 사실 이 ROE는 이 업종별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조업 섹터와 뭐 바이오 섹터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ROE를 어느 기업, 어느 섹터에 적용을 해서 참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ROE라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대입할 때 그 의미가 있겠죠. 이렇듯 이 ROE는 기업의 가치 성장성을 보는 지표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ROE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검색을 통해서 더 깊게 파고드시면 되는 부분이고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개념만 아셔도 재무제표상에 다 수치가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아, 이 회사는 ROE가 이 정도구나. ROE 수치가 연도별로 조금씩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, 또 ROE 수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. 오늘 RO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이해시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이 ROE는 사실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.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하시고 재무제표를 볼 때 꼭 이 ROE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
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ROE가 몇인지, ROE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